하도록 할게요. 광우병은 이제 소에서 주로 발생이 돼요. 당연히 이제 광우병이니까 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형된 육골분을 먹어서 특히 양 같은 거 사료로 쓰기 위해 동물을 갈아 만든 육골분을 먹으면서 전파가 되고 특정 위험물질을 소에서 이제 특정 위험물질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요걸 SRM이라 그러는데 Specified Risk Material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에서 광우병 프리온이 있는 위험 부위가 뇌랑 척수뿐만 아니라 소장, 편도 이런 데 신경절이 좀 있어요. 그런 신경 부위에서도 프리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고기를 먹을 때 뭐 다리를 먹는다든지 안심 등심 먹는 거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뭐 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척수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는 엄청나게 사실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은 고기를 먹는다기보다는 이런 위험 물질을 먹는 경우가 좀 있죠. 그쵸? 그래서 뭐 도가니탕 아니면 뭐 내장탕 그다음에 뭐 소 간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부위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좀 먹다 보니까 위험 물질을 먹어서 질병이 발생할 확률도 있는 거죠. 인체 감염되면은 CJD 아니면 VCJD를 일으키는데 뭐 차이점 자체는 어, 일단은 뭐 크게 나지만 둘 다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VCJD가 조금 젊은 사람한테 이제 걸리는 편이에요. 사람이 걸리면은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데 이게 멀쩡하겠어요? 네, 대부분은 사망하죠. 대부분 사망하고 기본적으로 뇌는 움직임이라든지 당연히 뭐 사고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건 당연하고 언어 이런 거 다 하지만 움직임 그다음 뭐 온도 조절 뭐 그다음 꿀떡꿀떡 삼키는 거 이런 거 다 뇌가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구멍이 숭숭숭 나버리면은 당연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다가 사망하게 되겠죠. 자, 동물이 이제 감염되는 거는 BSE 이 광우병의 문제가 잠복기가 너무 길어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죠? 잠복기 2주죠. 그럼 2주 내에 증상을 보이니까 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2주 내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2주 동안 시켜보고 안 걸렸으면 얘는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어때요? 잠복기간이 광우병은 2에서 8년 4에서 5년 정도는 지나야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사람이 뭐 걸렸는지 알겠어요? 그냥 먹지. 먹고 나면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증상을 보고 얘는 광우병이다 아니다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광우병에 걸린 애를 사람이 먹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잠복기 때면 증상이 없으니까. 자, 감염 후의 임상 증상 봅시다. 행동 변화. 아까 약간 광폭하고 그런 거 보인다 그랬죠.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주저앉아요, 이렇게. 이걸 다운어 카우라 그래요. 다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얘가 확 주저앉아요. 그러면은 광우병이라고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뒤쪽에 어떤 다리 쪽이라든지 엉덩이 쪽에 신경이 마비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광우병에 걸려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어카우가 되면 광우병의 특징적인 증상이고 조금 이제 겁을 냅니다. 자, 뭐 그냥 조직학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진단하는지 나오는 부분인데 임상적으로는 잠복 기간이 길어서 임상 증상 토대로 진단하기 어려워요. 코로나랑 이제 다시 말을 하자면 코로나는 14주 안에 기침을 보이든 뭐 인후통을 보이든 체온 상승을 보이든 증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광우병은 그 증상이 몇 년이 기다려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하기가 어렵고 확진하는 방법도 뭐 PCR로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있지만 완전히 확진하는 방법은 죽어야지 확진을 합니다. 죽어서 이 뇌 뒤에 있는 뇌간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뇌의 일부죠. 여기를 떼가지고 현미경 밑에서 그걸 염색해서 봐야 돼요. 그러기 전엔 몰라요.
자, 소에서 뇌간부에 이 오벡스라고 해서 빗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냥 조직인데 여기를 잘라서 조직 표본으로 만들어서 염색하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숭숭숭숭 뚫려 보여요. 자, 광우병이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죠? 보바인 스폰지 폼 엔세팔로패시라 그랬죠. 보바인은 소라는 뜻이에요. 스폰지 폼 뭐예요? 스폰지 형태로 뭐가 된다는 거야. 스폰지가 구멍이 이런 식, 얘 약간 스폰지 같이 생겼죠. 스폰지가 구멍이 숭숭 뚫렸죠. 구멍이 숭숭 뚫리듯이 스폰지처럼 엔세팔로패시는 뇌에다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스폰지 형태로 뇌에서 병을 일으키는 소의 질병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스폰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자, 소가 소든 말이든 사람이든 개든 돼지든 뇌에 구멍이 이렇게 뚫리면 살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운동하거나 이런 게 크게 지장을 받다가 죽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아까 그 변형 프리온이 처음에는 일부분만 있다가 뇌에 점점 퍼뜨립니다. 그러면 이 구멍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잘라서 진단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 표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를 뽑으려면 소가 죽어야지 얻는 거죠. 확진도 소가 죽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소, 양, 염소 생산 제품 특히 육골분의 수입 금지를 해서 예방을 하고, 요새는 육골분 이제 절대 안 먹이죠. 만약에 뇌증상 및 운동실조가 있어서 의심이 되면 안락사시켜서 빠른 정밀검사 실시. 얘를 갖다 치료를 하겠다, 검사를 해보자 이게 아니고 빨리 죽여요. 그래서 뇌를 일단 이렇게 뽑아내갖고 요거를 갖다가 검역검사본부라든지 어디에 맡깁니다. 이렇게 보이는 애가 있으면 빨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소의 뇌, 신경, 눈, 뼈, 회장, 원위부, 편도 등 특정 위험 물질 SRM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주의해야 되고, 치료법 없음. 예, 중요한 거는 광우병의 원인은 뭐죠? 프리온이죠. 프리온은 이게 지금 설명이 제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끓여도 안 없어져요. 변형 프리온은.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높은 온도에서 뭐 만약에 우리 뭐 음식물 식중독 안 걸리려고 하면은 끓여 먹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광우병은 그게 없어요. 도가니탕을 만들든 아니면은 소머리 국밥을 만들든 팔팔 끓여도 변형된 프리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잘 끓여 먹으면 됩니다 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끓여 먹든 삶아 먹든 프리온이 제거되지가 않는 것이 문제다. 화상풍 들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나온 영화라서 잘 모를 거예요. 이게 2005년인가 2003년인가 그때 나온 영화 같은데 저도 영화관에서 봤는데 이 영화에서 여기 이 형사예요. 형사가 발에 못이 꽂혀요. 그래서 발에 못이 꽂혔으니까 아프겠죠. 못을 빼고 약 바르고 자기가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다리가 퉁퉁 붓고 절룩절룩 하더니 나중에는 다리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다리 자르려고 누워있는 거예요. 자, 파상풍인데 파상풍에 걸리면은 다리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 수도 있어요. 왜? 여기가 점점 괴사돼요. 괴사라는 거는 조직이 죽는다는 거예요. 조직이 죽으면 어차피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고 괴사 부위는 점점 위로 퍼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파상풍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죠. 자, 이거는 파상풍 보이면은 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몸이? 강직돼 있죠. 위쪽으로 강직돼 있고 이를 약간 악물고 있고 팔이 수축돼서 있고 몸 자체가 휘어 있어요. 이 증상에 대해서는 이따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처 부위에서 증식한 파상풍균이 번식과 함께 생산해내는 신경독소가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근육의 경련성 마비와 몸이 쑤시고 동통을 동반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 보시면은 수축인 것 같아요? 이완인 것 같아요? 몸이 수축돼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인은 세균입니다. 세균.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운 광견병 바이러스 원인 뭐죠? 바이러스죠.
광우병 프리온이죠. 화상풍 세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다양하게 있다 그랬죠. 얘는 세균이고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이라고 하는 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유기물이 많은 토양 및 정상동물의 장관 같은 조건에 통상적으로 존재한다. 사람과 동물은 자연환경으로부터 감염을 받으며 상호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협의의 인수공통 전염병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면 뭐 사람에서 동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보통 사람에서 동물로 직접 넘어가는 게 아니고 토양에 있는 애들이 사람이나 동물 쪽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수공통병을 아주 좁게 해석하면은 인수공통병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인수공통전염병 분류했죠. 그래서 뭐뭐 배웠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다이렉트 주노시스는 한 종의 척추동물이 연관되는 거. 그 다음 사이클로 주노시스는 두 종의 척추동물. 메타 주노시스는 무척추동물. 사프로 주노시스라는 게 있었죠. 사프로 주노시스가 토양이라든지 무생물이 연관되는 거죠. 보면은 토양이나 정상동물의 장관과 같은 조건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파상풍은 사프로 주노시스입니다. 생긴 거 볼까요? 자, 균이 길쭉하게 생겼네요. 균 무슨 균이 있다 그랬죠? 세균 할 때 지난 시간에 구균처럼 동그란 세균이 있고 길쭉한 세균은 뭐라 그랬어요? 간균이라 그랬죠? 간균이에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이라는 균이고 균 이름은 원래 항상 이렇게 성이랑 이름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이랑 이름은 아니고 사실 이걸 종이라 부르고 이걸 속이라고 불러요. 종 속이 있는데 그냥 뭐 성 이름처럼 알면 돼요. 성은 클로스트리디움 가야. 얘는 다 클로스트리디움 안에 들어있는 다 비슷비슷한 애들 중에서 테탄이라는 애도 있고 보툴리눔이라는 애도 있고 퍼프린젠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람 양성의 강균으로. 그람 양성 뭐라 그랬죠? 염색되는 거에 따라서 그람 양성 음성이 있다 그랬죠? 강균은 길쭉한 균이라고 그랬죠? 북채 모양의 아포를 형성하는 혐기성 균이다. 자, 생긴 게 지금 북채 모양이죠? 근데 어떤 애들은 북채가 아니고 어떤 애들은 북채 모양이네. 그죠? 얘도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아포라는 겁니다. 아포. 영어로는 스포어라 그래요. 아포는 뭐냐면은 세균이 극한 환경에 있으면은 이 아포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균은 극한 환경이 극하니까 뜨겁든지 너무 건조하든지 환경이 너무 극하니까 아니면 소독제가 있든지 세균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아포는 살아 있습니다. 아포는 증식은 못해요. 그냥 생존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만 갖춘 일종의 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말 생존만 하고 있다가 다시 환경이 좋아지고 영양분도 많아졌다. 그러면은 아포가 다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증식하기 시작하면은 얘는 어때요? 다시 세균의 형태가 돼요. 이렇게 되다가 또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아포를 만들고, 그래서 아포를 형성하는 애들은 저항성이 엄청난 세균이에요.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이 많지가 않아요. 클로스트리디움이랑 나중에 바실러스라는 거 배우는데 클로스트리디움이랑 바실러스는 아포를 형성해요. 이런 애들은 끓는 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이 이거 토양에서 많이 있다 그랬죠? 토양이란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뭐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도 굉장히 오래 살아남고 건조한 데서도 오래 살아남고 토양은 물론 이제 세균이 자라기에 이제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극한 환경에서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그거는 아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균 그러다가 아포를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따라 만들어요. 그러다 아포는 이제 쏙 나오죠. 그러면은 이 아포 지금 생긴 게 지금 딱 이렇게 돼 있죠. 얘는 극한 환경에서 생존만 하다가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세균처럼 형태가 바뀝니다. 자, 주택, 공원, 목장 등 사람과 가축이 생활하는 곳에서 토양에 많고 포유동물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아까 클로스트리디움은 상처에 아까 이 파상풍은 상처에 요 균이 감염되고 이 균이 독소를 생성하는 거라 했죠. 신경독소. 신경독소 자체는 사멸이 돼요. 근데 균은 끓여도 보통 사멸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거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테타너스 파상풍으로 인한 어떤 이 독소증은 괴사 조직에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이라는 균이 이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식량 독소를 만들어서 발생이 된다. 거의 대부분 포유부 동물이 감수성이 있다. 감수성이 있다는 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개랑 고양이는 좀 저항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저항성이 떨어지는 닭도 저항성이 있어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은 백신도 맞고 실제로 그 파상풍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토양에서 수년 동안 살아가고 생존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소나 양 이런 애들은 풀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면은 토양에 있는 애들이 만약에 상처 같은 게 있으면은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처가 아니더라도 거세를 한다든지 지금 이거는 이제 이제 뿔을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염소 같은 애들도 뿔을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는 이렇게 발굽 같은 거 막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다음에 양 같은 경우는 어때요? 털을 갖다 가위로 자르죠. 그러다가 상처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다양한 절차에서 얻어진 상처가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가 있으면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녹슨 못 같은 데 있는 이 파상풍 세균이 녹슨 못 같은 데 또 있어요. 세균이 몸으로 들어와서 자라면서 괴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얘네가 만드는 식량 독소로 인해서 파상풍이 발생이 됩니다. 감염된 동물은 전형적으로 뻣뻣함과 근육 경련을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동물이 쓰러질 때까지 견디기 힘들어하며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죽습니다. 걸리면 나중에 빨리 치료되지 않으면. 말은 워낙에 가격이 비싸고 고가니까 걸리면은 그 말은 백신도 잘 맞고 항혈청이 있어요. 항혈청이라든지 그 독소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항독소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해갖고 빨리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전파 양식 보시면 상처가 문제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군인들도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이유는 철조망이나 이런 녹슨 못이나 쇠 같은데 균이 있다가 그러면 딱 찔리게 되면 상처죠. 상처에서 감염이 되는 거죠. 다양한 상처. 펑처 운드는 뭔가 관통된 상처예요. 아까 못에 찔렸든지 그렇게 되면은 상처에서 감염이 되게 되고 임상 증상 보면은 이렇게 잠복기는 2주 정도로 보면 되고 임상 증상의 특징은 강직이에요. 강직, 수축, 뭐 뻣뻣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입을 갖다가 지금 벌리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벌릴 때도 수축, 이완이 반복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입을 벌렸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근육이 수축하고 있으니까. 지금 얼굴의 표정 자체도 자기가 지금 어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얼굴 근육 같은 것도 수축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활 모양 강직 이걸 갖다가 후궁 반장이라고도 해요. 영어로 이제 되게 복잡하죠. 오피소토너스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볼까요? 아까 표정 이렇게 나오듯이 이 사람도 지금 표정이 이렇게 짓고 있죠. 팔이 어때요? 수축돼 있죠. 몸이 어때요? 활처럼 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몸이 확 수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후궁반장이라고도 해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걸릴 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상을 보이게 된다. 활 모양 강직. 자, 예방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일단 상처가 발견이 되면 빨리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항독소를 맞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의 테크니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수의 테크니션 되면은 이거를 맞아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걸 맞았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어쨌든 수의사로서는 일단 맞아요. 왜냐면은 뭐 물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좀 뭐 녹슨 그런 거라든지 좀 뾰족한 것도 다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는 이걸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T뎁 백신이라 그래갖고 그런 백신을 맞기도 해요. 많이 맞아요. 한국에도 T뎁 백신 같은 게 있고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면역 글로불린 항독소 같은 거를 이제 줘가지고 독소를 갖다가 중화시킨다고 하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를 줘서 뭐 치료와 동시에 능동 면역으로 예방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여기 있네. TD 백신이라고 나오네요. T뎁, TD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백신이 파상풍뿐만 아니라 뭐 백일해라든지 아니면은 홍역은 해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백신이 이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맞다 보니까 뭐 TD도 있고 뭐 T뎁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 T 모든 거에 대해서 T가 테타너스 파상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외 발생 사례, 국내에도 발생은 되고 있지만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네, 해외. 우리나라 이제 많지 않지만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되게 많죠. 결핵. 결핵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BCG 백신이라 그래서 다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불주사라 그러죠. 여기 불주사. 결핵 예방접종 자국이 다 있죠. 60대 미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 어깨에 있는 이거 불주사 자국. 이거는 결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핵은 인체에서 결핵을 유발하는 균이에요. 그래서 자 균이죠. 뭐예요? 세균입니다. 원인체는 세균이고 이름은 좀 이름 복잡하죠. 마이코박테리움 투베클로시스라고 그래요. 투베클로시스 이름도 참 복잡한데 그리고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 세 종류, 종류 되게 많아요. 걸리는 그 동물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 양성이에요. 항산성으로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꼭 너무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는 특징적으로 항산성 염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얘는 특징적으로 배양 발육 속도가 엄청 느려요. 원래 세균은 하루면 자라요. 하루도 안 걸려요. 한 반나절만 지나도 세균이 이렇게 쭉 커지는 거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얘는 두세 달은 걸려요. 두세 달은 오바고 한두 달 정도는 걸려요. 그래야지 집락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양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키우는 게 어려우니까 발견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자 감염동물은 투베르클로시스는 뭐 다양한 동물에서 걸릴 수 있어요. 보비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보바인이 뭐라 그랬죠? 소라 그랬죠? 광우병 할 때 보바인 스폰지폼 엔세팔로펫이라 그랬죠? 보비스라 그러면은 이게 소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소가 잘 걸리고 그리고 사람에서 그 한센병, 나병이라 그래서 이것도 결핵균의 일종이에요. 사실 사람에서 결핵 어떻게 걸리죠? 대충 알고 계시죠? 호흡기로 인해서 서로 코로나 전파되듯이 그런 식으로 전파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소는 아까 그 결핵이 투베클로시스가 주로 걸린다 그랬죠? 근데 이제 소 쪽에서는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 이게 성이고 이름이라 그랬죠 아까 근데 이제 마이크로박테리움을 길게 쓰면은 너무 기니까 그냥 점으로 해요 보통 M 점 이렇게 그래서 마이크로보비스에 의한 폐결핵이 많고 걸리면은 그 소에 이제 그 유방이 병변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 유방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가 우유에서 젖을 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젖을 짜죠. 그러면은 만약에 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균이 다 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짜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유에 그 균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먹으면 사람이 결핵에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유에 의해서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가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투베클로시스도 소도 마찬가지로 걸리는데 이때는 유방변성으로 인한 우유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고기를 먹고 걸리게 됩니다. 개는 뭐 이거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 어때요? 주로 폐결핵 일으키죠. 그래서 호흡기 쪽으로 이제 감염이 되고 사람끼리도 전파가 되고 결핵 걸리면 어떻다 그러죠? 치료 기간도 길고 재발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결핵에 걸리면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뭐 폐결핵 피토하면서 죽고 그랬는데 그 옛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금은 항생제가 발달이 잘 돼서 결핵은 죽는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하기는 쉽지 않은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혈액을 조금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해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던 방법 중에서 투베르클린 스킨 테스트라 그래서 여기다가 그 피부에다가 요걸 조금 넣습니다. 항원을 그 결핵 항원을 넣어서 이게 막 반응을 심하게 보이면은 문제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동물에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뭐 실시할 수 있고요. 자, 소에서는 우유와 고기를 조심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 그 다음에 투베르클로시스 이런 것들. 감염부가 발견되면은 이 결핵은 그 되게 중요한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발견하면 바로 살처분입니다. 그리고 도축 검사할 때 만약에 의심되는 병소가 있으면은 폐기를 해요. 막 그 도장 찍잖아요. 식육 검사원들이 이걸 수의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다가 좀 이상한 부분 있으면 폐기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유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생유라든지 유제품 먹을 때는 살균 소독 철저하게 해야 되고 반려동물 정기적 결핵 검사를 하는 경우 거의 없죠. 누가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뭐 결핵 검사 해달라고 온 적도 없을 뿐더러 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네. 예, 보통 실험실에 맡기는데 이런 거는. 예.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주사 맞아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 참고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결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결핵이 사실 되게 특이하게 보통은 좀 후진국에 있는 병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핵이 이상하게 많이 있어서 외국에서는 접종을 안 해요. 접종을 안 하고 한국에서만 접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약은 아까 세균이라 그랬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로 치료가 됩니다. 자,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항생제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죠. 코로나는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는 안 죽어요. 항생제는 세균만 죽인다. 자, 치료 특징 오랜 치료 기간. 일단 복용하면은 결핵이라는 게 자라는 것도 오래 자라고 치료도 오래 걸려요. 재발도 많이 돼요. 일단은 치료 기간이 길고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여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약을 몇 개월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잘 안 먹게 되고 그럼 재발하는 거죠. 약을 잘 먹어야 여기 나와 있네. 예. 제때 약 먹지 않으면 균이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약을 그냥 찔끔찔끔 주면 약이 그 세균이 내성만 생기고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만한 결핵균이었는데 내성이 막 생기면서 다제내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개 가지고는 이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엄청 들고 다제내성 결핵이 걸리게 되면 18개월 이상 5가지, 6가지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달 동안 약을 먹을 때 제대로 먹어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나오네.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결핵. OECD 국가 중 보시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정말 없어요. 결핵이. 심지어 옆 나라 일본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결핵이 아직도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신규 결핵 환자의 42%가 면역력이 약한 노인으로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그래서 막 기침하거나 막 이렇게 심하게 하면은 결핵일 수도 있죠. 가족 간 감염 많고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결핵 환자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다.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